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려주신 내용 보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애인소프트 언급이 잠깐 있었고, 그 다음에 오리온, 그리고 모비스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업종 대표주로 또 주력주의 기준에서도 설정을 해놓고 좀 들여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건설업종 전체적인 흐름이 최근에 굉장히 약세를 면치 못했어요. 삼성 엔지니어링 쪽의 흐름도 여러 가지 기준에서 이제 놓고 봐야 되는데, 뭐 펀더멘탈의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고점 찍고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의 흐름이죠. 업종 기준에서 건설업종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월 이후에 오히려 신저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나서 이제 그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 그 기준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수반이 되는 모습으로 연출이 됐죠. 자, 삼성 엔지니어링은 간단하게 먼저 놓고 보시면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해석입니다. PER이 11.20배, 12개월 컨센서스를 놓고 봤을 때 11.20배의 PER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뭐 고평가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다만 PBR 자체가 3.53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평가가 아닙니다. 뭐 고평가라는 인식을 가져가더라도 무리가 없죠. 그러니까 PBR 상에서의 고평가 인식, PER 상태에서의 뭐 저평가 수준, 고평가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 뭐 시가총액 3조 7천억씩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인 요인을 굳이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아예 뭐 단타 종목이어서 그런 부분으로 해석해 놓고 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본적인 대형주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제 펀더멘털을 갖고 있고 기본적인 그 바탕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라는 기준을 잡는 거죠. 기본적인 분석은 마무리가 됐고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기술적 분석은 뭐라 그랬어요?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보는 거라고 그랬죠. 수급과 심리를 놓고 보는 건데, 결과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수급은 201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장기적인 하락 이후에 장기적인 하락 기간 동안에 형성돼 있었던 매물, 공매도 이런 부분들의 물량이 상환되는 과정, 이런 부분으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수급 개선폭이 있으면서 가격 반발력도 있었는데요. 최근 뭐 2019년 이후에만 좀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수급 개선폭은 있는데 그렇게 변동성 탄력은 크지가 않아요. 그리고 건설주들은 저도 매번 관심을 갖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정책에 너무 민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정책에 너무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업황이 뭐 예를 들면은 중동 특수까지 겹쳐지고 뭐 어마어마한 업황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또 모를까. 업황 자체가 그냥 그런 상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정책에 많은 주가 변동성이 연동될 수밖에 없죠. 정책에 따라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2019년 3월 이후에 지속적인 수급이 들어와 있었고 12월까지 그 수급이 지속이 됐습니다. 누적 수급까지 이제 좀 확인을 해서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 한 2억 주 정도 될 거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렇게 해서 1월 이후에 이제 그 누적 수급이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해보고, 그게 지분율로 퍼센테이지로 어느 정도 물량을 개인들이 뺏겼는지도 봐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1260만 주, 개인이 900만 주를 뺏겼어요. 기관도 물량을 매도를 했고, 보시면 1억 9600만 주 맞죠? 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은 주식수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 수급 부분을 놓고 볼 때 외국인들이 1200만 주를 편입을 했다라고 치면은 6%대 수준이잖아요. 6%대 수준이고 그 매수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 수급이 뭐 공매도에 대한 상환이겠느냐, 아니면 순수 매집에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겠느냐, 이걸 봐야죠. 17,000원 대비해서 평균 단가 대략 17,000원 대비해서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의 흐름은 프리미엄이 10% 정도밖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죠? 10%. 근데 매집의 규모는 얼마?
6% 정도 또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지간한 IT주들의 흐름은 어마어마한 매집이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어찌 됐건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3조 7천억이고 삼성전기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7월 12일 이후에 매집된 물량이 16%가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16% 매집이 돼 있는 종목 프리미엄을 일부 주더라도 그 종목을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업황이 지금 굉장히 부정적으로 시장에서 해석되고 있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연간 단위 6% 수준의 매집 그리고 나서 정체되어 있는 수급의 흐름 이것을 놓고 보고 들어갈 거냐. 결론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당겨진 이후의 흐름인데 12월 달에 사실상 제가 그 삼성 엔지니어링 언급을 드렸고 말씀을 드렸고 편입 기준까지 잡아드렸어요. 편입 기준까지 아마 19,000원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그 가격 대비해서의 흐름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전략 기준은 지금 뭐 가지고 계신 입장이시라고 한다면 새롭게 접근하는 범위라면은 일단은 멈춰 계시고 관망의 기준이고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입장에서의 전략이다라고 한다면 손실 보고 나올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정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에 전체 시장의 조정 중동 쪽에서 발생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대한 부담스러운 흐름 이런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삼성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지난 그 1월 8일 거래량을 싣고 망치형의 흐름으로 생성이 되고 그러고 나서 가격 반발력을 주던 과정에 재차 밀려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해머형의 기준에서의 손절 범위는 요 라인을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격대 종가 기준으로 그것을 훼손시키면은 부담스럽게 작용이 된다. 근데 그 신뢰도가 높아지려면 거래량이 또 실려야 된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있죠. 그렇다면 일단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 물량을 갖고 계시면서 손절을 단행하고 빠져나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손절 단행의 그 흐름보다는 오히려 그렇다면 유지하면서 돌려줬을 때 내 평균 단가 대비 플러스 지점에서 충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 비중은 어차피 업종 대표주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10% 범위까지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접근하는 거는 반대를 해요. 다른 종목군들이 우리가 지금 좋은 종목군들이 많으니까. 다만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단가를 일부 낮춰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단가를 낮추는 범위는 내가 편입한 가격 대비 최소 3에서 5% 정도 주가 조정이 있었을 때 가격적인 부분에서 추가 편입 그리고 그렇지 않고 추세 강화 부분을 놓고 보겠다라고 한다면 되돌렸을 때의 5MA, 20MA 최소 70만 주 정도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양봉이 나오는 날 그 가격이 어느 가격이 됐든 추가 편입을 단행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는 최대 범위는 얼마? 10% 정도 수준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신규 편입은 관망 그 정도로 대처하시면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보시고 두 번째 기준에서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 먼저 잘라 놓을게요. 11시 22분 정도에 녹음을 했고 삼성 엔지니어링